32번부터 이어나갑니다. 220V 60W 전구 두 개를 전원의 직렬과 병렬로 연결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은가 그랬죠. 자, 전구 두 개를 직렬, 병렬, 저걸 저항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구 두 개를 직렬로 했을 때와 병렬로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직렬로 연결하면 여기 220V가 걸리면 여기 동일한 저항일 경우에 전압 강화가 동일하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10V, 110V, 즉 이 양단에 지금 110V가 걸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병렬로 걸게 되면 여기 220이면 여기도 220, 여기도 220 동일하게 전압이 걸리게 되면서 당연히 병렬로 연결했을 때 더 높은 전압, 즉 전격 전압이 그대로 다 걸리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더 밝죠. 이거는 전압이 낮은 전압이 걸리니까 밝을 수 없죠. 그래서 답은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더 밝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33번, 회로망의 임의의 접속점에 유입되는 전류는 시그마 I는 0이라는 법칙이 뭐냐 그랬죠. 전류의 합이 0이다. 이것은 키르호프의 제1법칙이죠. 전류 법칙은 1법칙입니다. 그래서 나온 전류값이 10이면 들어간 전류값도 10이라는 것이 키르호프의 법칙이죠. 1법칙, 전류법칙. 그리고 임의의 점에서 뭐 들어오는 전류를 플러스, 이쪽 들어오는 전류 플러스로 표현하고요. 또 여기서 나가는 전류를 마이너스로 표현해 보면 이런 전류의 합을 이걸 다 더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더해져서 결국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시그마 I는 0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죠. 이것이 바로 키르호프의 제1법칙인 전류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3번. 1법칙이니까. 자, 전류는 1법칙입니다. 34번, 기전력이 V제로, 내부 저항이 R옴인 N개의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내부 저항. 자, 기전력, 그 다음에 내부 저항 N개를 직렬 연결하면 그대로 쌓이는 거죠. 이렇게 N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하나, 둘 해서 뿅뿅뿅 N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기전력도 직렬, 내부 저항도 직렬인 꼴이니까 그대로 N개씩 쌓이면서 즉 NR이다, N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도 N 곱하기 2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저항 R이 N개, 직렬 연결, 전체 내부 저항은 이 R과 N이 곱해진 NR.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있죠. 35번, 용량 20A 1.2V 전지를 5개 직렬 연결해서 부하를 단락시키면 그때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자, 직렬 연결이니까요. 이 그림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5개의 전지를 이렇게 직렬 연결하게 되면 이건 전압이 올라가죠. 1.2V짜리가 5개면 곱하기 6을 해서 1.2 곱하기 5를 해서 6V가 나오게 돼서 이 전체 전압은 6V가 걸리게 되면서 용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면 여기 1.2V 전지가 다 여기 1.2V가 되면서 전압은 올라가지 않죠. 얘는 용량 자체가 그대로 5배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때는 용량이 올라가지만 이렇게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이때는 전압이 올라가지 용량은 그대로 20A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답이죠. 자, 이것은 전압이 올라가고 얘는 용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36번, 200V, 500W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사용했을 때 이때의 전력을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200일 때의 지금 전력이 500이고요. 221 때의 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이건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전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관계성을 우리가 이용해야죠. 그래서 전력과 전압의 관계성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력은 I제곱 R이고요. 또 R분의 V제곱. 그래서 전력과 전압 사이의 관계는 요거죠. 요거. V제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전력 500에다가 자, 비례한다 그러면
200에서 220, 즉 나중값이 이렇게 그냥 분자에 오면 됩니다. 200분의 220, 이게 비례하는 거고요.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걸 그냥 제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전력값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전력에서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하는 값 200에서 220이 되었기 때문에 분자에 지금 현재 내 거의 값을 적어주고, 그리고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1.2를 의미하기 때문에 1.1의 제곱, 이걸 계산해 주게 되면 605W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605W가 됩니다. 답은 4번 있죠. 자, 이건 전력과 전압 사이의 관계, 즉 이 식을 P는 I제곱 R, P는 R분의 V제곱에 의해서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이용해 준 거죠. 37번, 전격 전압 200V, 전력이 1kW인 부하에다가 전압을 10% 감소시키면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역시 전압을 10% 감소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니까요. 1kg였던 것이 얼마가 되겠는가 물었는데, 자, 전압 아까 뭐였습니까? 요거 그대로 전압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기 때문에 원래 전압에서 10% 감소시켰다 그러면 전압이 얼마가 된 겁니까? 비율로는 0.1이 적어진 거니까 0.9가 된 거죠. 0.9. 그래서 0.9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는 아예 이 퍼센트 감소되는 비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자, 원래 전력 1kW니까 1000W죠. 곱하기 0.9의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곱에 비례하니까 비율 주어져 있고 제곱. 9981 0.81이기 때문에 810W가 되겠네요. 이거 계산기 두드리면 810이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38번, 1kWh하고 같은 값은 어떤 것인가? 자, 여기에서 이제 단위 사실상 묻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주울 그러면 주울, 전력량 주울은 와트 세크와 같은 단위죠. 와트 세크. 요거와 같은 단위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울은 와트 세크. 그런데 여기 일단 아워니까요. 얘를 와트 아워로. 자, 와트 아워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와트 아워는 얘는 1시간을 의미하고 얘는 초를 의미하니까 이건 3600초. 즉 3600 와트 세크가 되니까 주울과 같다고 그랬죠? 3600주울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키로가 붙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 키로가 붙었다는 것은 여기에 곱하기 10에 세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쓰면 3.6 곱하기 10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 그래서 답은 3.6 곱하기 10의 6제곱 줄 3번이 답이죠. 자, 용어와 여기 단위 잘 반복해 하시면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와트 세크가 줄입니다. 와트 세크가 줄. 그래서 3번이죠. 39번. 전력이 120V에 내부 저항 15, 여기에 부하 저항을 연결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전력 전달 조건도 주어졌죠. 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전지에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있고 부하 저항 두었을 때 여기에 최대 전력이 전달될 조건은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되고,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때의 최대 전력 내는 공식 4R분의 2제곱입니다. 4R분의 2제곱. 그때 최대 전력을 묻는 문제 4R분의 2제곱. 자, 여기 얘를 V라고 하면 V고요. 얘가 2면 여기가 2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내부 저항값, 어차피 부하 저항 같으니까 내부 저항 여기 15 대입하고 기전력 120을 여기에 대입하면 됩니다. 4R분의 2제곱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대로 대입해보면 4 곱하기 15분의 120의 제곱이죠. 요거 계산하면 240 나오게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특히 이거는 그때도 유도하기 어렵죠.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4R분의 2제곱. 여기 4R분의 2제곱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요.
40번 200V 2kW 전열선 두 개를 같은 전압에서 직렬로 접속한 경우의 전력은 병렬로 접속했을 때의 전력보다 어떻게 되는가? 자, 전열선 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접속한 경우, 병렬로 접속한 경우 주어졌는데요. 일단 이 하나의 지금 전열선이라고 한 거죠. 조건이 220에 2kW니까 지금 이건 전력을 의미하고 제가 전압이니까 어떤 관계 있었습니까? R분의 V제곱 요 공식이 있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 한 개의 저항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이 한 개의 저항값 R을 한번 구해보면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P분의 V제곱 이렇게 됐죠. 그래서 P가 지금 2kW 얘가 2000이고요. 그리고 V가 200이니까 200에 지금 제곱 이걸 해서 구해보면 이것이 25ohm이 되죠. 25ohm 이렇게 같은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여기가 25ohm 이 하나가 지금 25ohm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20 여기도 그럼 20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때의 전력과 이때의 전력을 구해서 이때의 전력이 이거의 몇 배냐 뭐 그걸 물은 거죠. 자, 이건 일단 합성 저항이 얼마입니까? 얘는 40ohm이 된 거고 얘는 합성 저항이 반절로 줄어든 얼마? 10이 된 거죠. 그래서 이때의 이제 전력을 한번 구해 보면 여기가 200V 그렇죠? 같은 전압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200V 이렇게 되면서 이때의 전력 P는 역시 R분의 40분의 V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러니까 40분의 V제곱 하니까 얘는 1000이 나오네요. 계산해 보면 10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지금 저항이니까 역시 이때의 P는 R분의 10분의 V제곱 요거죠. 200의 제곱 이걸 계산하면 얘는 4000이 나오네요. 4000 그래서 이것이 요거에 즉 얘가 1000이고 얘가 4000이죠. 그래서 병렬로 접속한 경우보다 어떻게 되는가? 얘가 어떻게 되는가? 4분의 1이죠. 병렬로 접속한 경우보다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데 여기 저항부터 이렇게 구한 뒤에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고 다시 전력을 통해서 지금 계산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죠? 2번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우신 분은 처음에는 좀 건너뛰고 차후에 체크해 두었다가 이건 차후에 좀 풀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처음부터 다 잘할 수 없으니까요. 자, 41번. 지름이 2.6, 길이가 1000인 구리선의 전기 저항은 몇 오음인가? 자, 고유 저항 값도 주어졌죠. 자, 저항 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로 A분의 L 이렇게 되면서 얘는 고유 저항, 얘는 단면적과 길이 뜻하는데 길이 주어져 있고 뭐 고유 저항 주어져 있고 단면적 봤더니 여기는 지름이 주어져 있네요. 자, 지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단면이 원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단면적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저렇게 반지름 주어지면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 이렇게 반지름이 주어지면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지름이 주어지면 4분의 파이 D 제곱 지름을 D라고 하면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단면적 그러니까 이제 지름이 주어졌으면 이제 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선의 지름이 2.6mm 주어졌으니까 이걸 미터로는 2.6에 밀리미터는 1000분의 1이죠. 미터로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해준 거고 자, 그때 로 S, 뭐 A나 S 같이 쓰이게 됩니다. S분의 1이라고 하면 4분의 파이 D제곱 자,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로에 여기가 4분의 파이 D제곱 이것이 단면적이고 L인데 이때 번분수에서 여기 4는 이렇게 분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온 겁니다. 여기 분자로 4가 올라가서 여기에 그대로 이제 수치만 대입해 준 거죠. 고유 저항값 대입하고 그다음에 파이 3.14니까요. 그리고 지름 여기 아까 주어져 있었던
2.6에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그거의 제곱, 그리고 4에 여기가 길이가 1000m니까요. 여기 1000으로 여러분 표현해 주십시오. 1000이 돼야죠. 1000. 1이 아니고 혹시 1로 돼 있으면 1000이 돼야죠. 이걸 계산해 주니까 3.2가 나오네요. 답은 3.2가 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고유저항의 공식 로우 A분의 L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지면 단면적은 파이 R 제곱이고 지름이 주어지면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지금 단면적 대입하고 계산 정리해 준 문제가 되는 거죠. 42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저항 R1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혹시 그림이 생략되어 있으면 여기 그려주십시오. V가 되고요. I 병렬로 여기 R1, R2 이렇게 좀 그려서 다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에 흐르는 전류. 자, 여기에 전체 전류가 지금 I고요. 이쪽과 이쪽으로 이제 나뉘어서 흐르게 되는데 자, 저항과 전류 사이에서는 반비례죠. 반비례. 그러니까 반비례 배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전체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즉 I를 반비례 배분한다 그러면 이 둘의 저항을 반비례 배분한다 그러면 둘의 합분에 반비례니까 여기에 흐르는 것은 남의 거가 여기 R2가 와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얘를 I1이라고 하면 I1에 흐르는 전류가 돼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체 전류를 우리가 반비례 배분한다 그러면 둘이 더한 것분에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거, 남의 반비례니까 반대로 하니까 남의 거의 비율로 전류가 나한테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반비례 배분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 그럼 I2를 구하라 그러면 같은 방식입니다. I2도 그럼 전체 전류를 반비례 배분하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항의 반비례니까 둘의 저항의 합분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남의 거 그래서 여기가 R1이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R1에 흐르는 전류 즉 이 값을 찾아주면 되니까 특히 여기 분자에 R2가 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 I 곱하기 R1 플러스 R2분의 R2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자, 반비례 배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분자에는 내 거가 아니라 남의 거가 와야 된다. 반비례니까 반대로 배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해 주시고요. 43번 전지의 기전력 1.5 내부 저항이 0.15ohm 10개를 직렬로 접속하고 부하 저항 4.5ohm을 접속한 경우에 부하에 흐르는 전류 이 그림이죠. 지금 전지를 10개를 연결했으면 기전력도 10배가 되고 내부 저항도 10배가 된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부하 저항을 달고 나서 전체에 흐르는 전류는 당연히 여기 전체 기전력을 이 둘의 합성 저항 직렬이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 더한 값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 기전력 여기 N2에 해당되는 것을 이 둘이 더한 NR분의 R 값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기전력 1.5가 10개 있으니까 10 곱하기 1.5 내부 저항도 0.15가 10개 있으니까 10 곱하기 0.15 그리고 부하 저항 4.5 이걸 더해서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2.5A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 생각해서 하시면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문제죠. 2.5A. 43번 전지의 기전력이 E 내부 저항의 R인 전지를 6개 직렬 접속하고 내부 저항 부하 저항 R을 연결할 경우에 부하 최대 전력이 발생하려면 부하가 얼마 있어야 되는가? 이거는 뭐 같은 얘기죠. 지금 우리 앞에 43번 그림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값과 이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아야죠. 여기서는 지금 NR로 표현했고 여기는 R로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내부 저항 값과 부하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44번에서도
내부 저항 R을 6개 직렬 접속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내부 저항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바로 그러면 6R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직렬 접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같을 때 최대 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R은 6R, 즉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부하 저항과 내부 저항이 같을 때 2번이 되는 거죠. 45번 0.2모 컨덕턴스를 가진 저항체에 3A 전류를 흘리면 몇 볼트 전압을 가하면 되는가? 자, 컨덕턴스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죠. 그러니까 저항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얘는 컨덕턴스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죠? 컨덕턴스가 0.2모였으면 0.2분의 1을 해주면 그냥 저항을 우리가 알려준 것과 같죠. 그래서 저항 5옴, 3A 전류, 전압, 옴의 법칙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전압은 이 저항과 전류의 곱이니까 얼마? 5 곱하기 3 해서 15V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바로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3A와 지금 뭐 여기서 구한 저항 5를 곱해서 3, 5, 15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것은 R이 지금 G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도 0.2분의 3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자, 컨덕턴스 주어지면 그건 저항값이 주어진 것과 같다. 이러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15V가 되겠습니다. 46번 도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도체 전기 저항이고 R은 로 A분의 L이었죠. 그래서 고유 저항, 단면적, 길이에 해당되는 즉 이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체가 뭐 금이냐, 은이냐, 굴이냐, 철이냐 이런 성분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상. 그리고 단면적과 길이, 단면적, 길이, 성분 바로 이 식 속에 들어있는 거죠. 모양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별모양이냐, 원모양이냐가 아니라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죠. 47번 100V 5A 이르는 전열기에 120V를 가하면 흐르는 전류는 여기는 지금 어떤 전열기가 있었는데 100V일 때 5A 그 상태에서 120V를 올렸을 때 전류 이거는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를 물은 거죠. 자, 전압과 전류 사이 관계 V는 IR 너무나도 유명한 식 둘이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비례식을 써주면 됩니다. 즉 원래 전류를 구하니까 원래 전류 값인 5A에다가 얘가 100에서 120이 되었으니까 자, 비례한다. 나중 값이 분자에 오면 됩니다. 120 이렇게 분자에 오면 되고요. 원래 값 100V가 분모에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이건 전압에 의한 전류를 구할 때 원래 전류에다가 이런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얘가 1.2니까 5 곱하기 1.2 6A 이렇게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것. 자, 자주 나오니까요. 비례, 반비례 잘 생각하시면서 비례는 나중값 분자에 오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48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무엇하고 가해진 전압에는 무엇한다. 자, 전류, 저항, 전압 옴의 법칙이죠. 옴의 법칙. 그래서 자, I는 R분의 V라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전류 관점에서 지금 보기 때문에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그래야죠. 분자에 있으면 비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 저항 반비례, 전압은 비례죠. 그래서 반비례와 비례인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걸 해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